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연구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서울대학대의 21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고, 주요 연구 분야로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과 약물 전달 시스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 bedds.snu.ac.kr로 웹 주소 창에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요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 제목으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생체 소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약학 전반에 걸쳐서 제형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저분자 약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저분자 의약품만큼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간단하게 되진 않으면서도 바이오로직스는 아닌 NBCD라고 부르는 경계성 복합제제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리포솜이나 폴리머링 마이셀 등등 이런 조금 복잡하게 생긴 구조체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또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암에 대한 나노약물 전달 시스템 쪽이 되겠고 이쪽에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MBCD 타입의 포뮬레이션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점은 암이라는 부분이 치료에 있어서 이런 나노 전달체를 적용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적용이 잘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나노 전달체들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그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봤고 결국에는 나노 전달체라는 것의 어떤 한계점 중에 하나인 이런 잔류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잔류독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에서 이런 나노 전달체가 들어왔을 때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몸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노 전달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생체 소재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체 소재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이런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들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은 대신에 이제 의약품이 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QC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암 쪽으로 가는 어떤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장기에 조금 많이 머무른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생체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머물러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런 다당체를 쓰지 않고 조금 가장 작은 형태의 약물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구조를 이용을 한 연구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서는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그 다당체나 혹은 폴리사카라이드 혹은 이런 사이클로덱스트린 구조라든지 이런 당류들은 현실적으로 유기합성적인 측면을 통해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구조적인 어떤 유사성 때문에 기능적으로 다양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하려면 이런 생체 소재 중에서도 좀 기능이 다양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생체 소재 중에 가장 기능성의 어떤 다양함으로는 단백질을 따라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바이올로직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단백질 기반의 전달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전달체의 어떤 특징을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바이올로직스의 특징과 합치면은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혈장의 알부민을 이용해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런 연구에서 결국 저희가 얻었었던 어떤 교훈은 이게 그 단백질을 구조를 변성을 시키지 않고 본래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한 채로 이거를 전달체 혹은 하나의 어떤 기능을 갖는 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가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스몰 몰레큘 드럭과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는 거기 안티바디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단백질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그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과거에 진행된 연구이긴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보안 관계상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진행했었던 연구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산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헤모글로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항암제를 봉입을 하고 전달을 하면 암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하이폭시아 조건을 좀 극복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약물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광감작 치료제도 같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광역학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단백질을 다루다 보면은 어, 나노 파티클 중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런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아니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플랫폼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폴리사카라이드들이나 아니면 다른 다당류, 다른 어떤 그 당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조체들을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굉장히 좀 통합적인 형태의 어떤 전달체 혹은 약물 기능까지 갖춘 전달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서 공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분야에 좀 집중돼 있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 분야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핵심 내용이 될 거고, 저희 멤버로 합류하시면 실제로 지금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에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석사보다는 박사 과정까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조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이 완결을 지어지는데 한 3년 정도는 최소한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협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본인 주제를 선택을 해서 제재를 만드는 근데 그 제재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까지도 본인이 뭐 유기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발현하거나 해서 준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제형을 만들고 그 제형을 세포 수준, 동물 수준까지 평가하는 모든 거를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다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완결된 어떤 주제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한 3년 정도가 최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 과정으로 졸업하신 학생들의 경우는 논문을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완성을 해서 이제 공동
주저자로 다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대신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논문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졸업할 쯤 되면은 거의 이 약학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조금씩은 그래도 다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재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얻은 채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너무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오래된 이야기 혹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데, 만약에 입학이라든지 실제로는 어떤 연구가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미팅 날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